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매년 그 외국의 이 게스트들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뭐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뭐 이런 금액이 뭐 상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많은 인원이 와야 됩니까 이게? 그런 필요성과 뭐 어떤 이유, 그럴 만한 이유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해외 게스트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작품에 연계돼서 오는 감독이라든지 스태프진들, 배우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도 심사위원들,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산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납부 관련된 부분, 초청자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약간 저희들이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저희 GA를, GV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 앞뒤로 그분들의 그 출연 스태프진들이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고요.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게스트들이 하는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게스트들을 초청을 하시겠죠. 근데 본인이 판단컨대는 뭐 이게 심사위원도 있고 프로그램 뭐 거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요원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야 되나? 그것도 이게 뭐 항공료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송금을 해줍니까? 비행기 표를 사서 보내줍니까? 저희들이 초청하는 부분 안에서 저희들이 항공료를 저희들이 여기서 결제해서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끊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다시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게스트들, 도움이 되는 게스트들은 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 자료에 보면은 이게 뭐 엄청납니다. 뭐 한 번 할 때 한 300명 정도가 외국인이 와야 된다면은 사실 뭐 우리 관객은 뭐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 이 300명 정도 게스트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걸 전부 다 대주고, 예, 참 뭐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정말 좀 필요한 인원들만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그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도록,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 재정 상태도 굉장히 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예산을 더 많이 끌어올 때는 없고 이제 그 수입이 된 예산에서 아끼는 이제 이런 예산 편성밖에 안 돼요. 그 뭐 전문 용어로 그런 것보다 뭐 이제 뭐 긴축 재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걸 좀 지적을 했고요. 이게 보면은 뭐 항공료 얼마, 뭐 숙박비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그쪽 이제 필판에서는 아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뭐 대만이면 대만, 홍콩이면 홍콩 이것도 좀 쓰시고, 또 뭐 숙박비도 뭐 어디 뭐 부천이면 부천, 뭐 어디 서울이면 서울 뭐 이렇게 좀 구분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014 행정상감사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수의 계약이 있고 협상 계약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그 부분도 이 사무부에서 전체 다 집행해서 거기서 한 그 계약을 다시 잘 사무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수의 계약은 금액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이제 금액들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전자 입찰이나 뭐 이런 걸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전문성을 요구되고 뭐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상 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건 뭐 수의 계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 수의 계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협상 계약은 공개 입찰을 했을 때 그 2천만 원 이상의 그 저희들이 그 회계법상에 의해서 그런 업체 중에서 협상을 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과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 뭐 그거나 뭐 그게 무슨 뭐 틀린 말이에요. 그게 제한적인 입찰하고 제한이 되는 거예요. 좀 그 할 만한 업체들 오라 해가지고, 뭐 좀
금액은 얼마입니까? 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데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수익 계약입니다. 수익 계약.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는데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다른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죠. 저는 이 어떠한 이런 보고서나 어떠한 계약서나 이런 거에서 수의계약, 뭐 전자입찰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 협상계약 이런 용어는 내가 본의원 처음 들어봤다. 우리 과장님 뭐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사무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계약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답변 못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관리 감독은 최소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지금 여기 영화제 매년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한 18억? 네, 저희 시비가 18억 정도. 그죠? 네. 시비가 그럼 얼마나 우리 시민들 세금 몇만 명 세금이겠어요. 이게 그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꼭 소요되는 돈들은 예산들은 좋다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전략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예산을 쓰더라도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소한 용어, 뭐 협상계약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진짜로. 콘텐츠진흥원 예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광부 만화 캐릭터 그 예산이 100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은 콘텐츠진흥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콘텐츠진흥원 지금 나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한국콘진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네네네. 그 예산은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 예산이 좀 주로 가죠. 네, 좀 쪽으로 가는 그리고 만화에서 좀 글로벌 만화 해외 시장 개최 쪽으로 그 예산이 콘진 쪽으로 가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문광부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서로 시너지를 못 내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업무 보고 때 저희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교육문화위원장이시니 그걸 한번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한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광부에서 제가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거를 좀 접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팔로우 하시고요. 네. 피사푸 그 전에 만화영상진흥원이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 좀 미약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문광부 예산은 콘진에서 하고 지금 애니메이션은 또 피사푸에서 하고 하니까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효과가 거의 없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약간 지원금 받아가지고 앞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조직 간 통폐합은 그렇게 쉽게 그냥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애니메이션을 보강한다면 저희도 문광부 캐릭터 애니메이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직접화 집중화시켜서 만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좀 더 캐릭터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죠. 빼꼼이나 다른 어떤 캐릭터 상품들, 유명한 상품들 있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창출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캐릭터 산업까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갖고 피사푸 쪽하고 상의해서 무리 없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화도시 디자인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만화도시 디자인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 3억 지금 예산 배정돼 있죠?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 디자인 관련돼서는 부천시 도시 디자인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화영상진흥원은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만화산업 육성 관련되고 만화 작가들 육성하는 곳이지 만화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 예산이 만화도시 이미지 사업으로 출연금이 3억이 매년 배정이 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디자인은 과장님이 더 잘 알다시피 부천시 전체를 조망해서 그 도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화자가 붙어있다고 해서 만화진흥원에 비전문적인 만화진흥원에 도시 디자인을 맡기는 거는 저는 결과적으로 성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누더구덕 만화 벽화 있고 뭐 만화 이렇게 뭐 충중서고 뭐 여러 가지들이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전혀 도시 디자인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외부 손님이 오셔도 만화 도시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되게 파편적으로 비전문가들이 그 도시 디자인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도시 디자인과에서 이 그 사업 예산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저희들 만화로서의 저희가 그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원해줘갖고 그런 그 만화 도시의 그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부분들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 뭐 적정하다면 또 반대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떤 큰 틀에서 뭐 꼭 어디가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 그 시에 그런 큰 틀의 그 도시를 그려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만화 쪽에가 이제 만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만화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했고,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가더라도 굉장히 만화가들만의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 함께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만화보다는 도시 디자인 쪽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협업해서 그러니까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억이 배정돼 있으면서 부천시에서 만화자만 들어가면 이 예산을 다 활용을 합니다. 그거 산업과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실 2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만화 이렇게 하니까 전혀 태도 안 나고 성과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장님. 네, 후원을 했던 농협이 지금 제 기억에 지금 FC인가 어디로 이 후원 계좌를 옮겼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상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년도에 당초에 후원의 목표를 한 7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농협이나 저희 시군구에서 직접 저희한테 후원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바뀌어서 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2억 5천의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3천만 원을 예산으로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후원 목표를 당초에 7억에서 한 4억 2천 정도로 2억 8천 정도가 저희들이 당초 목표에서 7억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로 저희들이 목표가 7억을 잡았었는데 그 돈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초 7억 목표에서 4억 2천으로 조정을 해서 2억 8천이 빠지기 때문에 목표를 7억 2천으로 줄이는 것이 그 차이점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시 근고인 농협에서 후원금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다른 데서 확인을 해서 혹시 피파보다 다른 곳에 후원을 했나라는 생각이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다들 사용을 하는 건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뭐 피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피샵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재단의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똑같은 제목,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상제, 그 다음에 피판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 이게 이제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피판 영화제는 전문가 그 감독들이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시민들이 표현하는 거랑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저는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영화도 사랑을 하고 미디어도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내가 감독인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수료를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판이라는 영화제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가 감독들이 이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그 영화제, 피판 시민 영화제는 지금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전주에서도 똑같은 우리 부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전주에 국제영화제가 있고요.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역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가 이 단체들이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시고, 정말 그래야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부천이 커가는 데 있어서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부산영화제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우리 프로그래머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거의 그쪽에 가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는 영화제, 피샵, 모든 것은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인재들이, 많은 분들이 부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저는 정말 괜찮은 부천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 프로그램이 가지고 오는 영화들의 매력이 있었는데, 저 프로그램들이 막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걸 다 부산에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말 이 기회에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예산이 112억 원이네요. 네. 여기 뭐 영화제하고 다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영상진흥원 예산에 또 영상진흥원 출연료 보니까 별도고, 영화제하고 피판 피사도 다 피사도 포함되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 피판 뭐 다 별도. 네, 그런 겁니까? 뭐 이따가 뭐 피판 피사 따로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둘 다 지금 사단법인 데 있죠? 네,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그 회원이 있고 총회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각자 정관들 보면은 회원 규정이 있고 그래요. 우리 정회원이 몇 명씩인지 아세요? 혹시? 부산대로 수칭자. 사단법인들은 등록하려니까 보면 정관 요건을 맞춰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98년도에 만든 정관 같은데 지금 우리 국제영화제나 뭐 피삽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 영화제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영화제 지원한다, 피삽 지원한다 이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왜 여기 그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으로 저 보조하는 뭐 근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뭐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요 피판 정관 보면은요 이사회 규정을 보면은
이사회는 조직위원회 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직위원장이 임명하며 사후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이사 임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장이 지명하는 그런 이사회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죠? 지금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면은 위원회는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 감독과 예산 승인을 받는 단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 기부금 적게 받냐, 뭐 기부금 못 받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시의 업무 감독과 예산 승인을 받는 단체라면서 그걸 조례나 정관에 아무 규정도 안 해놓고 있어요. 이런 단체가 우리 시하고 어떤 고리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각안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으로 고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우리 시 조례에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하고 고시를 해야 우리가 출자 출연도 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 정당한 우리 시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업무 감독과 예산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법적 지위부터 정확하게 갖춰주는 일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그냥 저는 중소기업 만화 캐릭터 상품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포장지에 적용을 할 캐릭터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여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권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은 캐릭터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큰 효과를 보나요? 어떤 제품의 브랜드 좀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좀 지속 좀 더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요, 사실 저희 좀 아쉬운 게 주된 만화 캐릭터가 사실 부천에 없다는 게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로 개발한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캐릭터의 민지도라든가 어떤 대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전문가, 만화 작가로부터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적정한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그분에서 이것을 중에서 선정을 해서 본인의 회사의 제품에 적용을 시켜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에서 상당히 이 기업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네, 저희 시에 이렇게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 국제영화제는 우리 전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근데 우리 부천은 영화제, 판타스틱 영화제 하면은 전통도 아니고 무슨 이게 없어. 그냥 부천 그냥 판타스틱 영화제야. 권 의원은 비전문가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부천 내 영화제 하면은 거기는 무슨 공포 영화를 이렇게 주로 하는 데다. 아니면은 부천 영화제 하면은 무술 영화제를 주로 이렇게 하는 영화제다. 어떤 이런 개성을 이렇게 딱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뭐가 좀 돼야 이 좀 차별화를 가지고 그런 차별화된 관객들이 조금 좀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물론 공포가 무술이다 하니까 영화 그것만 전부 다 상영하는 거야. 그런 어떤 테마를 관객들에게 좀 이렇게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좀 있어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니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부천 영화제가 그 장르 영화제로서 장르 영화제는 저희들이 그 공포라든가 네. 스릴러라든가 네. SF 등의 그런 장르를 저희 부천이 추구하는 그 영화제고요. 네. 그 이제 그 부산 같은 데는 이제 종합 영화제고 전주 영화제는 뭐 대한 영화제라고 해서 그런 그 영화제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장르 영화제 그 영화제로서의 말씀드린 공포라든가 좋아요. 스릴러 이 그런 부분 부분으로 저희들이 장르를 그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뭐 번의원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그냥 우리 주무과장하고 뭐 한 주무과장한테 뭐 따지고 뭐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든 이런 어떠한 특성과 뭐 이런 개성을 좀 말이지 살려서 좀 유료 관객이 많이 오는 영화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금 18년째면은 말이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매년 갈수록 말이죠 예산이 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유료 관객 수가 늘어나면서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유료 관객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시에 예산은 더 높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리고 이 영화제도 말이죠 대부분 7월 8월 이제껏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말이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해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한번 해볼 생각을 해야지.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여기 그 제출하신 자료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보면은 2013년 11월서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이 법인카드 이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뭐 정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금액이 그다지 크게 사용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여기 우리 문화산업과도 내년도서부터 그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카드를 쓰시면은 카드 이렇게 사용 명세 카드사에서 온 거 있죠.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아주 투명하게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단돈 1원이라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과장이면 과장, 뭐 국장이면 국장님 딱 그 소지 한도 금액에 의해서 딱 쓰시라 이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은 조금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년도서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회계과에 각 과에 나가 있는 법인 카드가 몇 개, 어느 부서는 뭐 어느 과에는 한 5개도 갖고 있고 6개도 갖고 있고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어떤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업무 추진비로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한도에 맞게끔 쓰시라 이거예요. 근데 카드를 쓰시고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를 이렇게 감사 서류에 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그 중소기업 만화 캐릭터 잘 되고 있나요? 결과물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네, 그 캐릭터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캐릭터 나온 게 뭐 어느 정도 보급이 되거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금년도도 한 3일 걸쳐서 그 현장을 확인했는데 상당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더 크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썩 이제 유명한 캐릭터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좀 경쟁력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인기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결과가 좋기는 한데 어쨌든 지속적인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그 경기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그 입주 기업들을 보니까 저희 53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주해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될 때 그 이후의 관계들은 어떻게 형성을 하나요? 저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입주 기업이 제가 지금 정확히 부채를 거의 한 90여 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 기간이 거기를 들어오고자 하는 그
그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졸업제도라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그 떠나신 분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제 한 내년 1년 후면은 또 예, 맨 처음 뭐 5년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연장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졸업할 대상이 한 11개 기업이 됩니다. 내년도에서 사실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을 하고 해서 어쨌든 이 기업들이 저희 떠나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상당한 손실이고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이분들 요구도 부천에서 계속 이게 그 기업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규정상에 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콘텐츠 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들도 함께 이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천에서 본인들도 계속 그 기업을 유지하고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대학교 측하고도 어떤 그 공간을 확보를 이렇게 그 기업 측하고 학교하고도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순이동의 그 삼목판지 그 부지에 지금 거기에 이 또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확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한 4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그 분양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대상되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시에서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부천에서 그렇게 입주를 했고 아까 졸업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방향 제시들을 제대로 해줘야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끈이 되거든요. 정말 인적으로라도 그냥 떠나버리면 사실 저희 부천시로서는 저는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끈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부천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졸업제도와 함께 그런 앞으로의 향후 지금 계획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이후에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화진흥원이 어쨌든 우리 한국만화진흥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 국가 기관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게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것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이 한국만화진흥원을 국가 기관화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화를 사랑하시는 국회의원님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원행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서도 이 국가 기관화가 되면 여러 가지 저희 우리 시의 예산이 좀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그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있고 거죠. 저희들도 그 동안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게 쉽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화 쪽에는 100억 정도 문광부에 있다고 하셨고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셨고 우리한테 오는 게 지금 지난 2013년도에 아마 43억 올해 한 34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도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도비가 지금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 부천시로서는 부담이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떤 방법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하든지 해서 저는 이거 좀 국가기관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화진흥원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만화 작가분들 모두가 함께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단 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미용실 많이